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가 한 주 동안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가슴 울리는 이야기, 뜨거운 찬양으로 CTS의 지난 27년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회 자유가족협의회가 홀사모 생활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홀사모 1인 가구는 늘었는데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축제인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가 마련된 가운데 준비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CTS가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2022년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기쁨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후원자들의 사연을 함께 나눴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4일 2022년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가 한 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요일별 다양한 주제와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뜨거운 찬양으로 CTS의 지난 27년을 돌아볼 이번 CTS 위크 첫날은 기쁨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후원자들의 사연을 나누고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진해온 CTS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CTS 위크 둘째 날은 섬기고 나누겠습니다를 주제로 실천 미라클 땅끝으로 예수사랑 여기에 출연자 중 CTS를 통해 은혜와 감사를 고백한 분들의 사연을 생방송 줌으로 연결해 나눕니다. 순수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셋째 날엔 찾아가는 신방, 기도회 등 지난 CTS 위크 복음버스를 확장해 전국에 있는 특별한 사연의 후원자들을 찾아가 목소리를 전할 예정입니다. 넷째 날에는 실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에 출연한 선교사들과 특별한 은혜와 감사를 나누고 CTS의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주여 우리가 가겠습니다란 주제로 진행될 마지막 날에는 한 구자에 500만 원으로 CTS 프로그램 한 편을 제작하는 복음의 트리에 후원한 이들의 사연과 복음의 열매로 시작된 CTS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는 오는 28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방송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평생을 교회와 사역 현장에 바쳤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 유가족인 홀사모인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회자유가족협의회 총회가 목회자 유가족의 생활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2007년에 이어 15년 만에 진행한 조사인데 홀사모 혼자 사는 1인 가족 형태는 늘었고 교회 지원은 줄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 유가족협의회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조사 결과로 15년 동안 목회자 유가족의 삶에 대한 변화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홀사모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배우자를 잃는 슬픔의 경험과 더불어 사랑하고 힘들었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식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냉정한 형편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2차 생활 실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혼자 사는 홀사모는 2007년 약 10%로 전체의 10분의 1 수준이었는데 2022년에는 약 5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2007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4인 가구는 올해 4.3% 수준에 그쳤습니다. 소득 형편은 최저 생계비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2인 가구 중위소득은 326만 6,155원, 최저 생계비가 195만 6,051원인데 가족 평균수 1.79명인 홀사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152만 3,363원에 그쳤습니다.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보다는 약 43만 2천 원 정도 낮습니다. 그러나 1.8명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한다 그러면 거의 우리 사모님들의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수급에 준한다. 엎친 데 덮친 격 교회와 노회의 지원 비율은 31.6%에서 12.3%로 줄어든 실정입니다. 이는 유가족을 위한 교회 지원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회 측은 전했습니다.
목회자 유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교인 수 감소와 교회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도 원인으로 파악한다며 앞으로도 교회 지원에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 지원율은 16.8%에서 31.6%로 증가 양상을 보이는 만큼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저소득 계층 지원 등 복지 정책 안에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목회자가 가입한 연금의 종류로는 국민연금이 31.3%, 총회연금 29.6%, 가입하지 않은 이가 41.7%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퍼레이드 참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 참가팀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효자 천성교회 뮤지컬 공연팀을 찾아가 봤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효자 천성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서자 프로미스 뮤지컬 팀이 늦은 시간까지 모여 연습에 한창입니다. 오는 11월 5일에 열리는 대규모 문화축제 2022 코리아 퍼레이드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지금 또 다들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다 퇴근하고 마치고 8시, 9시, 10시까지 모여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코리아 퍼레이드를 위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이라는 장점을 통해 복음의 문턱을 낮춘 프로미스 뮤지컬 팀. 이 사역을 통해 국내 많은 교회에서 수십여 차례 공연을 하며 문화 선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버스킹 뮤지컬 사역을 통해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프로미스 뮤지컬 팀은 이번 2022 코리아 퍼레이드에 참여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화합을 응원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이 코리아 퍼레이드를 계기로 모든 세대가 아우러지고 하나 되고 함께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한 것이 공연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프로미스 팀이 준비한 퍼포먼스는 총 3가지. 뮤지컬에 수록된 곡들과 단체 군무입니다. 특히 2022 코리아 퍼레이드를 통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짧은 하루의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작품의 의상팀이 또 다양한 의상을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또 수고해 주셨고 안무팀에서도 또 기존의 안무에 새롭게 창작된 안무를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프로미스 뮤지컬 팀은 계속해서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광화문에서 하나가 되자고 외치는 이런 귀한 주제 아래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 돼 걸어가는 2022 코리아 퍼레이드. 다음 세대가 주축이 돼 새로운 축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유지재단과 총회교육원 이사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고신 유지재단 이사장에는 현 예장고신 총회장인 서울시민교회 권호훈 목사가, 총회교육원 이사장에는 만민교회 김종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어 직전 이사장과 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2022 글로벌 6K4 워터 러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월드비전 홍보대사 배우 유지태를 비롯해 3천여 명의 참가자가 6km를 함께 달렸습니다. 월드비전은 아프리카 아동들이 물을 얻기 위해 걷는 평균 거리가 6km라며 참가자들이 아동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며 모금된 기부금은 우간다 마유게 지역의 식수위생 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CTS 뉴욕 방송 창립 15주년을 후원하는 2022 월드 미랄 찬양 대축제가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찬양 대축제에는 월드 미랄 선교 합창단과
뉴욕 예일 장로, 뉴욕 프라미스 교회와 경남 장로 성가단이 참여해 다양한 성가곡과 합창곡을 선보였으며 CTS 뉴욕 방송의 창립 15주년을 감사하는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Grand Grace Celebration of Mira 2022 is held in support for CTS New York, which celebrates its 15th anniversary. Now that Mr. Kyung-chul Kang, CEO of CTS headquarters in Korea, couldn't come, on behalf of him, I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World Mira as chairman of CTS New York Board of Trustees. Thank you. God bless you. 또 제1회 CTS 찬송가 경연대회 대상 수상자인 소프라노 구한나, 아틀란타 미라의 선교 합창단 테너 신남섭 집사의 특별 찬양과 엘살바도르 정치인 아로네트 레베카 의원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월드 미라의 선교 합창단이 주최하는 찬양 대축제는 뉴욕을 본부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월드 미라의 선교 합창 단원들과 한인교회를 포함한 해외의 찬양팀들이 연합하는 국제적 찬양 축제로 매년 10월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순천 외구교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찬양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외구교회 서현 목사는 하나님은 인간관계 가운데 문화라는 매개체를 만들어주셨다며 다양한 문화 사역을 통해 지역 복음화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찬양 사역자 조수아가 출연해 선하신 목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등의 찬양곡을 선사했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강원도에서 세상과의 연결 브릿지 처치를 주제로 2023 목회 인사이트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한 콘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에 나선 백석대학교 장동민 부총장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모습과 탈종교화를 보이는 세상을 진단했습니다. 또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과 교회 밖 목회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서귀포시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서귀포시 기독교 교회 협의회장 장석준 목사는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을 한마음으로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협의회가 되길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제주중앙교회 박병혜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가 다음 달 5일 2022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 수상자에는 서울 강남 장로협의회 김경진 전 회장과 한국기독실업인회 김영구 중앙회장 등 5명이 선정됐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2022 한홍 목사의 프리칭 목회 리더십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틀 동안 열린 콘퍼런스에서는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가 부흥을 꿈꾸는 설교자와 설교자의 내면 세계, 설교의 실제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2022 스톱 행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스톱 행거는 세계 빈곤 문제를 알리고 지원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으로 올해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등 10개 나라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은 서울 YWCA가 생명살림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에는 지역 농수산물을 비롯해 회원들이 직접 만든 제품과 후원 물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습니다. 수익금 일부는 소외 청소년과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앙의 빛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사건들을 비춰보는, 조명해보는 최영일의 소셜 브리핑,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을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소통이 멈췄을 때.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지난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판교에 있는 SK CNC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던 온라인 서비스죠. 카카오 서비스가 모두 다
멈춰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10여 가지 서비스들이 모두 먹통이 되는 바람에 불편을 겪었는데요. 우리가 어느샌가 오프라인에 이 육신을 두고 살고 있지만 정신은 온라인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혼종적 사회성 이렇게 부릅니다. 지하 3층에서 벌어진 배터리의 작은 스파크 때문에 전체 데이터 서버들이 전원 공급이 차단되고 멈춰서게 되면서 5천만 국민 중에 4,700만 명이 가입해 있는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멈추는 조금 무섭고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사기업의 서비스긴 하지만 국가 기반 통신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안보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전시에 이 카카오가 먹통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시장 차원에서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서비스가 사라지면 상당히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일을 부지불식간에 경험하게 된 것이죠. 소통이 멈췄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혼종적 사회에서 한쪽이 멈춰섰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경험을 우리가 했고요. 여기에 대한 또 크리스찬 나름의 대응 방식도 따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자, 난민에 대한 환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있죠. 이번에 또 새로운 난민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말 갈 곳을 잃고 위험 지역을 벗어난 그런 난민들인데요.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고려인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 광산구에 고려인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착하기 위해서 700명의 고려인 난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서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지난 10월 16일에는 고려인 축제도 열렸습니다. 자, 이 700명의 고려인 난민들 정말 전쟁 때문에 이 생사의 선을 넘어온 분들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 기쁜 환대의 감동을 많이 느끼시길 바라고 우리는 또 이분들을 특별히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기업의 사회적 기여. 요즘은 뭐 이 민간 시장 기업 활동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또 이 경제 구조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사회적 기여를 하는지 오늘 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LG전자는요. 최근에 뉴욕의 타임스퀘어 아주 유명한 공간이죠. 또 영국 런던의 이 피카딜리 광장 여기에 초대형 전광판들이 있습니다. 이 전광판에 뭐 광고가 나가는 건 초당으로 어마어마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LG전자가 비용을 대서 여기서 영상을 홍보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UN 산하에 있는 이 세계 식량 기구 여기서 그 지구인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 특히 굶주려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소외와 기아에 대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또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도 높이고 정말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에이스 경암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입니다. 에이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바로 그 침대 회사입니다. 이 에이스 경암재단에서는 주로 쌀을 수시로 나눠줍니다. 뭐 지난 추석 명절이라든가 그러니까 연말이라든가 이 적지 않은 양의 쌀들을 주로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리고 이제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나눠주는데요. 아주 멋진 별명이 생겼어요. 에이스 침대의 이제 경영자인 안유수 회장에 대해서 붙여진 별명. 쌀 퍼주는 침대 할아버지. 이런 별명은 저도 갖고 싶고요. 우리 모두 하나쯤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기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한 분 김전배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전배 회장은 해외에서 원양어선 사업을 하는 분인데요. 이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 한인들 중에 주로 상업,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한국인들이 이 상업 네트워크를 좀 일으켜서 고국과 함께 연결점을 가지고 지원해보자. 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조직체인 세계 이 한상 대회, 이 대회장을 맡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적지 않은 장학기금 등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기부하고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한상의 이름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특히 청년 드림이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장학 사업에 기회를 주는 그러한 기부를 하고 있어서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눔을 통한 기적, 추워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경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겨울을 대비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날씨가 쌀쌀해진 겨울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8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 퍼레이드를 위해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이 퍼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